주위에 보면요. 와, 어쩜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할까 이런 생각과 함께 대화가 더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뭐야 저 말투 이런 생각이 들거나 유독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긴장을 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걸까? 오늘 초대석 시간, 평소 나도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거나 누군가와의 대화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스피치 전문가이고요. Say Speech and Communication 서차연 원장을 초대해 봤고요. 과연 말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은 원래 말을 잘하셨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선생님은 원래 말을 잘했을까? 근데 저는 진짜 어릴 때 부끄러움의 극치, 정말 이게 병적으로 부끄러움이 있는 정도로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실제 생활기록부에 보면 내성적이며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가 특히 저학년 때는 항상 단골 멘트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 보기로는 거의 기계처럼 말을 잘하시거든요. 원래 말을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저처럼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특히나 긴장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도 다 잘할 수 있다. 희망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말을 잘한다는 게 타고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타고나지 않네요. 왜 요즘 MBTI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타고난 성향과 기질은 분명 있어요. 네,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로 사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습하고 단련하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저도 극아이거든요. 네. 근데 카메라 앞에서 춤도 추잖아요. 어머. 사회화가 저도 된 거죠. 아이예요, 사실. 진짜. 네. 끝나고 우리 얘기 좀 나누고. 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할 때 말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말을 잘한다의 정의는 상대방을 헷갈리지 않게 하는 스피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그래서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치.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있어. 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 같지만 듣고 보면 좀 찝찝하고 저게 진짠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어라는 게 귀로 들리는 언어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언어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들리는 것보다 실제로 보이는 걸 더 믿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셨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상대방이 표정이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말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고마워 하지만 말은 고마워인데 표정이 고맙지 않아요? 그럼 고맙다는 거야 안 고맙다는 거야. 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썩 그렇게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으면 미안해. 네. 그냥 하는 얘기겠지 그렇지.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을 잘한다는 거, 명료하게 전달한다는 거는 말과 표정의 일치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을 잘한다에는 표정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럼요. 실제 우리가 보여지는 언어는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말투나 이런 어감은 결국 다 표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밝은 말투를 만들려면 말투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웃는 얼굴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서 짜증나. 절대 짜증나는 말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지. 무표정인 상태에서 정말 행복해. 행복한 말투 나올 수 없거든요. 행복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어를 실감나게 내가 진정성을 담아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비언어, 표정이나 자세나 액션이나 이런 부분까지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언어적인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보다 조금 앞설 수도 있겠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호감을 느끼느냐. 근데 우리는 면접을 보거나 소개팅을 나가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이 말의 내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라비언 법칙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내용은 그 사람의 호감도를 평가하는데 7%밖에 작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나머지 93%가 뭐냐? 그 중에서 55%가 얼굴? 시각적인 요소. 얼굴인가요? 표정. 근데 얼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진지하게 얼굴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었어. 제가 이 얘기를 네. 하면요. 그럼 예뻐야 되나요? 잘생겨야 되나요? 선생님 저 그렇지. 쌍수할까요?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남형, 미녀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정말 예쁜데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잘생겼는데 왠지 모르게 비호 정이 가는 안 사람이 가는. 있어요.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하는 미남, 미녀형은 아니지만 저 사람 참 호감이 간다. 친해지고 싶다.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남형, 미녀형이 아니라 호감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호감형은 어떻게 만드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웃으셔야 돼요. 네, 웃으면 자연스럽게 말투도 밝아질 수 있고 따뜻해지고 상대방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굉장히 큰 호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웃으면서 네. 들어오셨군요. 좀 첫인상이. 밝은 에너지를 팍팍 풍기기 위해서. 그렇구나.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을 네.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스피치라고 하면 다들 뭐 호흡 발성 발음, 목소리 뭐 이런 거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진짜 기본기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소통, 커뮤니케이션 영역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직장 상사인데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사실은 뭐 싫은 소리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얘기를 못 하겠다. 내가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나의 후배가 저 상사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안 좋은 평가를 들을까 봐.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제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자존감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인도 많이 찾는다라는 건데 보통 성인분들은 내가 남들 앞에 섰을 때 좀 많이 떨려요. 이런 걸로 찾으실 줄 그럼요.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거 말고도 내용상으로도 많이 찾으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앞에서 말할 때 자신감을 가져.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응원을 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감은 나 스스로 이제 채워지는 자존감이 바탕이 되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자신감이라는 건 결국은 경험이 만드는 거거든요.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면 자신감이 쌓이는 건데 또 무조건 많이 경험했다고 자신감이 쌓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도전했던 그 경험이 성공의 경험으로 얼마나 많이 축적이 되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 공포증이나 떨림, 긴장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단 1번 긴장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내가 앞으로 자신감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도전하는 이 경험을 성공의 경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한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3가지 방법은 잠시 후 2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으세요. 네네. 이하나 32님께서 저는 작은 모임에서도 자기소개할까요? 라고 하는데 자기소개만 해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떨림을 멈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말하기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해서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별로면 기대했던 어떡하지? 것보다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도 쉽게 꺼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하는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남들도 다 생각하는 아이디어겠지. 흔한 생각이겠지. 얘기했다 놓치면 어떡하지? 면박을 줄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근데 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뭐든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긴장이 돼요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외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발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까지
전날 한두 시간 전까지 PPT 만드는 거에는 막 열과 성을 다하시지만 그렇지. 보여지는 거에는. 그렇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떨릴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가? 근데 내가 네. 만들었고 내가 발표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아는 거 아닐까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요. 이 데드라인에 촉박해서 이 PPT 만드는 거에만 막 90% 공을 들이고 머릿속으로만 대충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표를 실제로 해봐야 되나?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실제 리허설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아는 거라 하더라도 이걸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말로 내뱉는 건 다르거든요. 10번이고 20번이고 내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몸은 당연히 긴장이 되지만 툭 찌르면 야, 입에서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보셨냐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청중에 휘둘리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리허설까지 잘 맞춰서 그래 자신 있어 했던 분들도요. 막상 발표를 하거나 면접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들이나 청중의 표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밝지 않으면 갑자기 또 휘둘려. 내 발표가 재미없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그리고 혼자 막 휘둘리거든요. 그렇지. 이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요. 저 사람 원래 표정이 저렇구나.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진짜 물어보면 오늘 좀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아니요. 저 기분 좋은데요. 하는 분들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웃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청중들은 원래 표정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시면 그 경험을 성공의 경험으로 축적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소개가 떨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모임에 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원이 뭔가 이렇게 새로 오실 때 자기소개를 분명히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네. 한번 연습하고 가세요. 맞아요. 바깥으로 내뱉는 것과 맞아요. 이따가 나는 이 얘기 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딱 일어났는데 모두가 나를 집중할 때 이제 내가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이러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머리로 연습하는 거는 정말 그냥 머리로만 연습하는 거지. 말로 우리가 근육을 실제로 움직여서 성대를 움직이고 입모양을 움직여서 근육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 리허설 하셨나요? 오면서 차 안에서 혼자 원맨 쇼를 했어요. 어떤 질문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다른 질문하고 싶다. 네. 오늘 서차연 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말이라는 거는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좋은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말이 계속 맴돌면서 오늘 좋은 말을 많이 건네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나요? 반드시 고쳐야 되는 말버릇, 대화법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제가 하는 말들이 좀 조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그분한테 말을 거실 것 같거든요. 원장님으로서.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많은 현대인들, 가장 많은 성인들이 이런 말버릇이 있더라 싶은 거 있어요. 이게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버릇 중에 하나가 겸손화법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의 예절을 중요시 여겼다 보니까 동방예의지고 겸손해라.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시작하기에 앞서부터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멘트, 겸손한 멘트를 깔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떨리는데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이게 생각나는 분이 갑자기 여럿이 있네요.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벌써 이제 청중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족하다는데 그 부족한 발표를 내가 끝까지 들어야 되나? 그렇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스스로 내 발표를
하기도 전에 내 발표에 대해서 기대, 평가, 절하를 하는 멘트는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반대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발표 들으시면 반드시 도움을 얻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대감을 주는 멘트를 하면 이게 자만이 아니라요. 청중들을 더 내 발표에 몰입시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일단 열심히 준비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그렇죠. 직업에 따라서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일을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될 어투 같은 거. 어투 같은 거. 아니면 말이나. 결국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투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시거나 결국은 나를 이제 호감을 주게 만들어야 되고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밝은 사람이 되라, 전등 같은 사람이 되라. 그게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인 화법이긴 한데요. 자,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깜깜한 밤에 밝은 전등을 하나 탁 켜요. 그러면 온갖 벌레들이 그 전등 불빛을 향해 달려듭니다. 싫다. 그렇죠? 싫다. 벌레 얘기. 자, 하물며 벌레들도요. 어두운 데보다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밝은 곳을 좋아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기운을 가진 사람보다는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꾸 부정적 화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말도 나 오늘 머리 했는데 어때? 예뻐? 가 아니라 별로지. 나 오늘 머리 했는데 어때? 별로지. 이상하지. 맞아. 나 옷 샀는데 이상한 것 같아. 뚱뚱해 보여. 그러니까 사실은 답정너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예쁘다,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서 자꾸 부정적인 화법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되게 밝은 사람, 많이 웃고 긍정적인 화법을 많이 쓰시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제가 마치 가로등 같네요. 저희 PD가 코웃음 쳤어요. 네. 빨려들어요. 분위기가 주디. 별로네요. 네. 자, 그러면 내 말버릇이나 대화법에 어떤 문제를 찾았다.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이제 가야 될까요? 문제를 찾았다. 근데 사실 그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지. 가야 될 달라질 길이. 수 있겠죠. 그게 발성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발성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고 발음의 문제다, 말 속도의 문제다. 그럼 입 모양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아마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난 두서없이 말해. 논리성이 부족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훈련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말을 구조화시키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요리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요리 재료라 하더라도 요리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내 마음대로 요리 순서를 바꾸면 요리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어떤 순서대로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프랩 기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PREP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P는 포인트부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밥 먹고 왔어? 오늘 기분 어때? 오늘 뭐 타고 왔어? 이런 질문에 질문한 사람이 듣고 싶은 포인트는 밥 먹고 왔는지 안 먹고 왔는지 오늘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묻는데 내가 어제 있잖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배경 설명부터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드시 질문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포인트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더 이해 잘 되게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들의 화법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방송을 하는 포인트와 목적은 뭐죠? 판매죠. 판매죠. 여러분 이거 사세요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사세요. 근데 사라고 한다고 사나요? 안 사죠. 안 사죠. 그래서 P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R, reason입니다. 이유. 왜 사야 되는데? 그게 뭐가 좋은데? 네. 그래서 쇼호스트들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이걸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화장품 바르면요. 주름이 개선되고 뭐 미백 기능 개선 기능이 있고 24시간 보습 효과가 있어서 막 피부가 촉촉하대요. 사세요. 안 사죠, 아직까지. 네. 뭐
간혹 한두 분은 그때 수학에 아직까지 드시는 안 분들도 사요. 계시지만 안 사요. 왜 안 응. 살까요? 글쎄요. 나한테 네. 필요가 없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실제로 주름에 고민이 있어요. 주름 개선이 된대요.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써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24시간 내내 보습력을 유지한다는데 나 요즘 피부 땡겨서 죽겠어.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프랩에서 세 번째 E는요. 이그젠플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와야 돼요. 쇼호스트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보여주죠. 그렇죠. 보여줘요. 얼마나 촉촉한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을 썼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임상실험 자료를 막 보여주고요. 그래서 막 지우잖아요. 맞아요. 화장 막 지우죠. 얼마나 커버가 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장, 포인트의 이유를 얘기했다면 반드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실제 사례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실제 사례를 얘기해 주면 그때 내가 쓰면 저렇게 달라지겠구나. 나도 저렇게 얼굴에 붉은 반점 맞고 거뭇거뭇한 김이 많은데 맞아. 네, 저거 바르면 저렇게 커버가 된다고? 제가 거기서 사요. 실제로 정말 홈쇼핑 방송에서 매출의 그 상승 곡선을 꺾는 그 기점이 이 실제 사례예요. 네. 그렇죠. 사례를 막 보여주면 그때 사람들이 수화기를 막 듭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설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떡하죠? 이제 사람이 수화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주문하기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주문하세요. 사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음악 틀어주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간단한 질의응답에서도 프랩 기법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실 수 있고 면접에서도 프랩 기법으로만 얘기하셔도 짧은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살 때 저를 만나셨어야죠. 그래야 면접을 제가 그래야 면접을 잘 봤죠. 아이 참. 20살 때 저도 누가 이거 가르쳐 줬어요. 그렇구나. 뒤늦게 이런 기법으로 했더니 저도 너무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면접 보시는 분들이 왜 자꾸 꼬리 질문을 받냐면 대부분 포인트와 이유까지는 얘기를 해요.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저의 장점은 성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성실함을 강조해 오셨고 저 역시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끝이에요. 이유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듣고 성실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네, 뭐 본인의 말만 언제 듣고. 성실했는데 네, 언제 성실했는데 얼마나 성실했는데 아. 실제 사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 결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뭐 근무 시간보다 30분 일찍 등교래 출근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뭐 몇 년째 회사의 대표의 뭐 성실함, 뭐 성실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실제 사례를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설득이 확 생기는 거죠. 자,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는 말씀, 그리고 저는 바로 전화기 들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긍정적인 화법 굉장히 공감 갑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겸손 화법 얘기도 많이 공감 갑니다. 많이들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도 주시네요. 제 친구는 중간에 말을 끊어서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하면 안 되는 어법 중에 이거는 하나인 것 같아요. 기본 대화 매너 중에 매너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 이어나가느냐 이거에 포인트를 두시는데 저는 듣는 것도 또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는 액션과 리액션의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음 좋으시네요. 리액션. 리액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액션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점유율을 막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남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시점에 끼어들어야 되냐.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왜 줄넘기 할 때 보면 단체 줄넘기 어느 시점에 내가 끼어들어야 되나. 그 생각만 막 하고 눈치 보듯이 대화를 할 때도 언제 끼어들어야 되나만 보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상대방 굉장히 언짢을 수 있죠. 대화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 매너.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얘들아, 우리 얼굴에
눈도 2개, 귀도 2개, 다 2개야. 콧구멍도 2개야. 근데 왜 입은 하나일까? 말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걸 2배 더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네. 저는 말하는 게 50이라면 상대방을 보고 듣는 걸 100으로 2배의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진짜 잘 듣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렵죠. 예, 진짜 어려운 일인 근데 것 그냥 같습니다. 듣는 게 아니라 이 듣는 것도 그러니까 잘 듣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온몸으로 들으셔야 돼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내 얘기 듣고 있어? 여기 좀 보러. 아 듣는다고. 얘기해. 이래요. 저희 PD가 그래요. 저 얘기하는데 계속 딴 거예요. 고개를 이쪽으로 좀 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운해요, 제가. 그래요? 날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내 말 듣고 있어요. 내가 맨날 물어봐요. 오늘 내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맨날 체크해요. 근데 듣긴 들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거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입으로도 들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뭐죠? 리액션, 맞장구 치는 거. 맞아. 오, 그렇지. 그렇구나. 잘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맞장구하면서 손으로 핸드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은 또 딴짓하는 거죠. 맞아. 손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경청, 온몸으로 듣는 경청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PD가 하던 일을 멈췄어요. 네. 아 좋다. 네. 아유, 오늘 이 시간이 익숙됐으면 좋겠네. 원장님은 지금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보니까 좀 재밌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 같은 저요? 얘기를 해도 내가 하면 좀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비결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물론 성인분들도 진짜 많이 만나지만 저는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은 물론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기고 엉뚱한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고 재밌어요. 저 요즘에 유행어들 다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어떤 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다 아시는 유행어긴 하지만 뭐 인싸 관종 이런 것도 다 아이들 통해서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요즘에 아이들 다시 좀 만나서 얘기 좀 나눠봐야겠네요. 만난 지 요즘- 오래되신 것 같은데. 저도 알 정도면 좀 오래됐는데. 요즘에 아이돌 그룹 이름 많이 알아요. 뭐 그건 아이브, 뭐 아이브도- NCT. 얘도 죄송합니다. 더 만날게요. 그만 네. 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도 1358님께서 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런 고민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그 말에 생생하게 말하기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면 똑같은 대사도 누가 하면 밋밋하고 재미없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실감나고 정말 생생하게 마치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표정을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굳어 있으면 절대 생생한 말투가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나 너무 놀랐잖아 얘기하다 나 너무 놀랐잖아. 놀란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표정을 먼저 놀란 표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 너무 놀랐잖아. 이렇게. 네, 나 기뻤잖아. 나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표정은 재밌지 않은데 재밌다고 말하면 절대 재밌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밌는 표정을 먼저 짓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근데 네. 남자분들은 참 힘들지 않아요? 남자분들 그쵸. 또 이렇게 과묵하고 묵직한 게 또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전혀 그렇고. 멋있지 않거든요. 과묵하고 묵직한 거. 네, 많이 웃으시고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속성으로 좀 실감나게 말할 수 있는 팁을 한 2가지 드리면 좋죠. 첫 번째 들이마시는 호흡을 좀 사용하세요. 들이마시는 호흡.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는 호흡. 예를 들어 친구들 칭찬해 주거나 할 때도 실감나고 생생하게 칭찬해 줄 때 야 잘한다 우와가 아니라 한번 들이마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잘한다. 대단하다. 저희 작가가 기함을 한다. 되게 싫어한다. 애들도요. 우와가 아니라 우와.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 네, 들이마시기만 해도 돼요. 이것만 잘 사용하셔도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좀 느림 강조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 진짜 잘한다. 정말 잘해? 진짜 잘해. 잘한다고 말은 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네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때 이 부사나 감탄사는 진짜, 너무, 대박, 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늘려주셔야 돼요. 진짜 잘한다.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헐 막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한 3분의 1로 좀 줄여주세요. 저는 거. 죄송합니다. 너무 아니에요. 원장님 너무 좋네요. 네. 네. 물결을 한 서너 개 정도 넣어야 되네요. 그 사이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실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 친구들 카톡방이 있어요. 대학 모임. 저보고 이제 리액션을 서찬 등장했다. 드디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리액션이 올 때다. 저는 항상 물결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좋아요도 좋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물결로 굉장히 좀 그런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겠어요. 네. 네,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들도 신이 나겠지만 얘기를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이런 리액션을 받으면 굉장히 신이 날 것 같다. 그럼요. 생각이 말하면서도 흥이 나죠. 아동 스피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유아 스피치.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있어서 스피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이 말 습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대로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발성, 발음, 그다음에 내 생각을 구조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이제 사실은 아이들은 성인분들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시지만 내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아이들은 나 스피치를 배워야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누구 손에 이끌려 오냐면 엄마 손에 이끌려 와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엄마들이 문을 두드릴 때 뭐 물론 발표력, 뭐 논리성 이런 것도 문의를 주시지만 의외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친구 관계. 인기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네, 또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해주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어머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고민을 말씀하세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두루두루 친구들은 많아요. 친구는 많은데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좀 단짝 친구처럼 한두 명 깊이 있게 사귀는 친구가 있어서 자기 속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주말에도 만나서 놀고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는 많은데 친한 친구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이분 어머님 오셔서 선생님 우리 애는요 친한 몇몇 노는 애들하고만 놀아요. 좀 두루두루 넓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 몇몇하고만 놀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두루두루 넓게 다 친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죠. 제가 어머님한테 그래요. 그럼 어머님은 두루두루 아주 넓게 다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선생님 피곤해요. 얘기만 들어도 피곤해요. 이게 관계를 맺는 게 사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게. 근데 이거는 MBTI 성향이 서로 다르듯이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두루두루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좁지만 깊은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들어가서 아이가 어떤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지 그런 좀 미시적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 주시고 올바르게 감정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남 눈치 보지 않고 하지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말 스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죠.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는 또 직장 상사가 직장의 어떤 동료들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오늘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명절도 다가오니까 서로 가족 간에 또 이야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명절 전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다면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한 20초 드릴 테니까 오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끝인사로 Anything you think can be the answer.
뭐라고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제 발음이 구렸나요? 자, 무엇이든 다 정답이 될 수 있다. 예, 내가 말하는 무엇이든 다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남 눈치 보고 말씀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아니에요? 아, 눈치 보지 말고 제가 눈치 보고라고 눈치 했나요? 보고라고 했어요. 너무 긴장했나 보네요. 아, 네. 네. 끝에 가서 긴장하시네요. 네. 서차연 선생님 현재 토크폴리오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십니다. 수빈이가 보냈어요. 오. 이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네.